명리학 철학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리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해자 축월의 경신금 사주를 통해서 수가 화를 극하는 상관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의 경금이 중화용 시는 제1유형에 해당됩니다. 화와 목입니다. 연간에 정화가 보이고 그 건이 사화가 있고 시지에 오화가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용신을 돕는 희신인 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목이 없는 것까지도 또 좋은데 이 용신인 정화가 축월에서 투출된 계수와 임수에 의해서 식상의 동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관경관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정화가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희신이 천간에서 용신을 돕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사기로 인해서 도주 중에 있었고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의 사주였습니다. 다음 명조를 보면은 해월의 경금이 똑같은 이유로 사주의 화를 원하는데 월간의 정화가 아름답습니다. 이 정화의 뿌리가 오화와 술토가 합을 하고 있어서 이 사주 역시 용신을 돕는 희신인 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에서 오술합에 뿌리를 둔 이 정화가 정관으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월에서 투출된 임수가 정화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임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수는 연간에 있는 경금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생수, 수생금, 금수가 같이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임수가 아닌 계수가 오면은 아주 전형적인 식신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상관경관이 되겠지만은 임수가 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임합의 묘미가 느껴질 만큼의 사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임합 목이 되는 그런 묘미를 느끼려고 하면은 정화의 뿌리가 오화술토와 같은 오행뿐만 아니라 임목이나 묘목과 같은 이런 좀 더 든든한 목기운이 지지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천간에 목이 하나 있다면은 당연히 정임합 목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정임합 목의 묘미를 느낄 만한 구성은 아니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직업이 판사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운에서 계수 하나만 만나도 아름다운 정화 상관이 망실당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아쉬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은 해월의 경금이 시간에 있는 병화 편관이 반갑습니다. 또 이 병화의 뿌리가 되는 술토와 술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묘 사오미술에 해당되는 지지 화목 오행이 미약하지만 그런대로 병화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재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이 있었더라면은 좀 더 용신이 든든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재성은 전혀 없는 무재사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월의 계수와 무토가 무게 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목이 중화용신이면은 필연적으로 토가 한신이 됩니다. 해월의 토가 차가운 계절의 토가
용신인 병화 또는 기지에 있는 술토라는 옹기에 힘입어서 옹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해월의 무토 한신에게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옹기가 있다 하더라도 한신이고 또 해월에 매우 강하게 힘을 발하고 있는 계수와 합을 해서 무토가 계수의 계수를 막아서 수기운이 병화를 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계수가 직접 병화를 극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토여도 토가 계수를 합을 할 때, 무게합을 할 때 힘이 있는 글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는 크게 중화작용을 도울 수 있는 형태는 되지 못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비구니의 사주인데 이 상관성이 매우 월간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다 보니까 아주 다면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도들에게 나름대로의 병화 평관을 어필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지는데, 말하자면은 관과 상관은 서로 상극이지만은 음양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관은 관대로 상관은 상관대로 그렇게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상담을 통해서 만났지만은 전화 상담을 5번, 6번 좀 한 기억이 납니다. 상담이 끝나면은 금방 입금을 시켜준다고 하고는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상관의 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신월의 신금입니다. 역시 신월의 신금도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해자축 진신유 수월의 경신금은 똑같이 화와 목을 중화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시간의 병화가 일간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신합입니다. 병화 정관을 뿌리가 되는 오화가 멀리 연지에 있습니다. 역시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월에서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연간의 임수는 그대로 병화를 극하고 있습니다. 상관, 경관입니다. 여기서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무토가 한신이고 또 신월의 무토라는 것은 큰 힘이 없고 기용기구한으로 정립되었을 때 화목이 기용신이고 수금이 기구신이고 남는 하나인 토가 한신입니다. 그래서 큰 작용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병화가 없다면은 토곡수가 아닌 수곡토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강한 수기에 의해서 토가 떠늘어 가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생과 극의 작용은 희용기구한이 정립된 이후, 즉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희용신은 기구신을 극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기구신은 희용신을 극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기구신을 극할 힘이 원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희용신을 극하는 데 있어서 희용신은 한신을 극하지 않습니다. 모든 희용신은 중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오행을 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신의 그런 독특한 오행작용에 대해서 눈여겨서 공부해 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해자축 진신유월의 경신금이 식상에 해당되는 임계수가 관에 해당되는 병정화를 극할 때 상관경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사주는 공교롭게도 모두 재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천간에서 상관이 관을 식신이 상관을 합을 하거나 상관이 정관을 극하거나 또는 식신이 상관이 같이 이 정관을 극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반드시 관을 생해주는 희신인 목이 옆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사주가 중화를 지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분의 사주에서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을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목이 등장을 하면은 운에서 등장한다면은 상관, 경관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자분의 사주에서 목은 어릴 때는 아버지일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처가 됩니다. 그러나 팔자에 재가 없다 보니까 사주에서 운에서 와서 목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관 경관의 사주 구성을 갖고 있다 보면은 이 상관 경관을 해소해주는 이 목의 마음을 지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목에 해당되는 육친이 상관 경관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다면은 목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도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자 사주라면은 이 아름다운 관을 스스로 상관이 극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목이 등장한다는 것은 육친으로 보면은 어릴 때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시어머니가 되겠지만은 시어머니와 관련된 암시가 사주상에 전혀 없기 때문에 목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의 마음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관을 보조해주는 목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상관이 관을 극하는 이런 것은 일정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적혀 있는 이 사주는 지금까지 여름에 가볼목 일간이 식상인 병정화가 관인 경신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케이스를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4, 2월의 병정화가 무기토가 식상인데 임계수인 물을 극하는 토국수의 유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간이 해자축 진신유 수롤의 무기토인데 식상에 해당되는 경신금이 관에 해당되는 가볼목을 극하는 금금목의 상관 경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은 마지막으로 해자축 진신유 월에 수월까지 포함됩니다. 경신금이 임계수가 식상인데 병정화를 극하는 수국화에 의한 상관경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일간이 임계수에 해당될 때는 상관경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름의 임계수는 금과 수가 용신과 희신, 즉 중화용신입니다. 그런데 목은 한신이 됩니다. 여름의 간목은 한신인데 여름의 토인 편관은 매우 강한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한신 간목이 매우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5월의 무토를 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묘월의 계수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용신은 금과 수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은 얼핏 보면은 해묘미 목국을 이룬 이 강한 모광 지절에 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목이 기토를 극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과 토가 희용신이라는 뜻은 화와 토가 기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은 한신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월간에 있는 이 기토 편관은 매우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채로 본다면 아무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곡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본다면 오히려 을목은 한신이 되어서 기구신을 극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기토 편관에 매우 강한 그런 마음작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을목식신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한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두고 식신이 편관을 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좌월의 임계수의 경우를 보면은 화목이 중화용신입니다. 중화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사주의 중화를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구신이나 타오행을 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신에 해당되는 간목이 관에 해당되는 무토 한신을 극하지 않습니다. 극한 희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신에 개입된 생과 극을 볼 때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희용신과 기구신과 한신을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생극작용을 관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동이론에서 중화용신은 매우 중요하며 모든 사주에 있어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오직 화목 1유형, 수금 2유형, 화토 3유형, 토금 4유형 네 가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목과 수금은 거의 모두가 억부와 조우를 참고로 한 조후용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화토와 토금은 모두 억부가 급한 경우에 용신과 희신의 조합입니다. 다만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화토는 해자월이나 임묘월의 갑을목과 같이 갑을목이 강해서 식신과 재로 설기되는 그런 식신생적격의 사주에서는 힘이 있는 갑을목이 화토를 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이 예외일 뿐 모든 경우는 네 가지의 유형에만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상관경관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기 매 시간 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음이 음을, 양이 양을, 음이 양을, 양이 음을 합할 때의 그런 경우의 수가 모두 상관경관의 모습으로 극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상관경관은 상관 자체의 어떤 기구신으로의 작용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주든지 간에 기신과 구신의 어떤 그 오행작용은 강하며, 강하다는 것은 심리작용에 있어서 감성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런 감성작용을 일으키는 오행들이 희용신의에 의해서 이성작용을 일으키는 글자를 극하면은 사고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희용신으로서의 아름다운 심리작용을 드러내고 쓰지 못하고 오히려 기구신에 의해서 극받거나 합거당하는 그런 왜곡된 심리적인 작용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관경관의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을 생해주는 재가 와서 상관의 공격으로부터 재와 관이 상생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